일어나 이리온. 몇 회죠? 122회입니다. 120회. 이번 주 자료가 많이 나와서 주로 이리온 위주로 녹음하고 있어요. 스튜디오보다는. 그리고 저도 그래 오늘 이게 사실 매주 저기 정다운 연구원이 미국 실적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미국 투자자라면 매주 안 하는 거는 좀 보시라 알아서 보시고 계시겠지. 그리고 이거는 어닝 리뷰 프리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미국 실적 추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유조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그 비상장 주식 염동찬 연구원 했던 그게 되게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좀 크게 관심 없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 직접 또 한 분도 뭐 자기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자기도 뭐 손실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 방송 듣고 좀 더 공부할 수 있어 좀 좋았다는 의견들이 방송은 많아서. 진짜 수박 겉아 참 그리고 저번에 내가 저번 방송에서 사과할 게 있는데 그 식사하셨다는 분. 나 그분 알지. 그 전에 팟캐에서 되게 그 뭐지 하시던 분 아니에요? 예, 주공남. 내가 그거 가끔 들었었거든. 근데 나는 주봉남이라고 그래서 주공남. 이상한 데서 이상한 노래 내서 안 보니까 그분을 왜 나랑 밥 안 먹자 그러고 당신과 먹자 그래? 꼭 전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아니 사실 근데 저번에 내가 이제 우리가 자료에 뭐 옆에 계시지만은 다 넣을 수가 없잖아 이거를. 우리가 종목들을 다 뭐 그러니까 자료는 이만큼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서 아주 소스만 넣어놓고 그날 얘기하면서도 많이 삐삐거리거나 아니면 잘렸을 거야 내용들이. 좀 계속 문제된다 그래서 그냥 펌프해서 계속 그냥 다 잘라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수박 겉핥기를 하라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해? 네, 의외로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그래? 저도 그래서 좀 놀랐어요. 비상장 주식 관심들이 좀 많으셔서.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뭐 시리즈 A, 뭐 시리즈 B, 뭐 그래서 뭐 시드 뭐 이런 것들 그때마다 어떤 애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내가 또 우리 프로데클러가 나한테 정치적 발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그 뭐 사모펀드 사건 딱 심플해요. 분명 그 펀드는 가치들이 한 건데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그 펀드가 같은 건 분명해. 왜냐면 전형적인 그런 장외 주식 갖고서 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상장 갖다 붙이거나 막 그거 있잖아. 아니면 정말 M&A 할 때도 돈 없이 하고 막 그냥 전형적인 그런 게 다 그래서 그 오촌 조카가 사기꾼인 건 분명한데 그 사기꾼이 저기 그 공모했냐 아니냐 그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지. 난 그 정도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래서 처음에 사모펀드 나왔을 때 내가 몇 번 언급했다가 막 페이스북에서 난리들 쳐가지고 그 어떻게 그런 뭐 사모펀드를 함부로 말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사모펀드가 사모자산사 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고 그게 근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그래서 그런 장외 주식이 어려운 게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개입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하신다니까 하고 오늘은 우리 뭔가 숫자 갖고 뭔가 세련되고 고상한 얘기 좀 해야지. 장외 주식 인기 좋았다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 좀 더 들어가서. 근데 그게 또 컴플 문제가 많더라고. 좀 더 들어갈까 했더니 그 기업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 해도 문제가 돼. 괜찮은 애들이 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골라놨는데 이거 했다가 또 무슨 거기 인용된 종목들 보면 전형적으로 뭐 야놀자 뭐 이미 다 알려주고 이런 거밖에 언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좋은데 이런 회사가 이제 돈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이제 득달처럼 달려들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돈이 또 필요 없다고 하니까 문제지 뭐. 합시다 우리 미국 어닝 시즌 어때요? 한마디로 그냥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미국 3분기 실적 시즌은 안 좋습니다. 2분기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당연하지. 2분기는 ISM이 저렇게 꼬라보는데. 2분기는 사실 1분기부터 그랬어요. 1분기부터 컨센은 역성장 예상하고 시장에서는 실적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매분기 그 분기가 증가율 기준으로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분기까지 지금 현재 저점이 이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로 보면은 S&P 500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5.2%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분기보다 역성장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어닝 프리뷰 하면서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로 실적 예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4분기가 3분기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제 시장에서 프리뷰 리뷰하면서 4분기로 실적 저점이 이연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료 5페이지 봐주시면요, 표 1번에 제가 예상하는 미국 실적을 넣어놨는데요. 컨센서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기 마이너스 5.2%의 순이익 증가율 기록하면서 저점일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야, 이건 약간 또 좀 그러네. 예. 안 좋겠어. 왜냐면 최근에 미국의 이 어닝에 관련된 매크로 지표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 네, 맞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사실 뭐 미국은 우리나라는 연동이 좀 적은데 미국은 정말 이 그죠, 네. 퀀트 애널리스트 보면 계시니까 드린 말씀이지만 ISM 안 좋으면 그냥 여지없이 실적 네. 안 좋거든요. 그게 딱 네, 꼬라박는 타임 맞습니다. 같아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라고 한다면 IT 소프트웨어, 보험, 건강관리, 유틸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IT 소프트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 업종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과 어닝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그냥 미국의 보험사와 우리나라 보험사가 많이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이라던가 뭐 그것도 있죠. 최근에 그 FA들 분들 우리가 노동 ILO 가입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보험사 실적들은 극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보험이 좋아지니까 뭐라고 무슨 기법이라고 있다는데 미국 좋아지면 우리 거 똑같은 거 사는 그게 안 맞는 섹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하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8페이지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로 실적을 예상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S&P 500의 제조업종 그리고 비제조업종의 손이익 증가율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를 찾아서 그 지표를 통해서 선형회계를 하고 각각의 업종 순이익 증가율을 계산해서 업종의 이익 비중을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ISM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가 뭐 8월에 발표한 지표가 바로 3분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 개 분기 정도 이연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할 때도 현재 기준으로는 4분기까지는 ISM 지표를 보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ISM 지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컨센서스와 발표 이익에 대한 관계, 패턴들 가지고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8월,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8월은 49.1 기록을 해서 3년 만에 기준선인 50포인트를 내려갔고요. 50포인트를 하회하는 기록을 했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47.8포인트 기록을 해서 2009년 6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8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을 봐주시면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아래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제조업 쪽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요. 비제조업 지수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2분기에 대한 지표보다는 3분기 지표가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지표 레벨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올라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제조업 지수가 아무리 이익이 그나마 좀 받쳐준다고 해도 제조업 지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체 이익을 좀 끌어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어닝 모멘텀이 좀 좋은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인 8월 초 이후로 봤을 때 현재까지 어닝 모멘텀 그러니까 순이익 컨센서스가 올라오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냐면
건강관리, 반도체, 부동산, 그리고 기타 산업재 이 4개 업종이 그래도 좀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 추정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상당히 어닝 모멘텀의 성과가 올라오는 그런 시즌이 바로 실적 특히 시즌이다.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저도 그냥 굉장히 공감하는 게 어닝 모멘텀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편이어서 얘들은 네, 맞습니다. 부합성이 있어. 네네. 자꾸 우리 스스로 또 디스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이거 데이터가 또 보려면 비싸더라고. 아, 그렇죠. 그 외곽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컨센서스 바깥 제거하고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가 전에 이거 보면서 야, 얘들은 데이터 장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미국은 이거 바로 돈이랑 직결돼서 네. 그래. 미국은 또 이 컨센서스를 짓게 하는 방식이 업체들이 또 많아요. 맞아. 데이터 스트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 보는 사이트 같은 데에서도 자체적인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집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유료 회원 가입을 받아서 데이터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걔네가 이런 거지. 그 표본 자체를 갖고서 너무 우리는 심플하게 너무 왜곡된 거, 업데이트가 덜 된 거 빼고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뭐 얘가 얼마나 적합적이었는가 뭐 그런 것들 가중치를 줬다가 막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 뭐야? 그래서 얼마나 해? 그래서 이게 얼마야? 깜짝 놀랐지. 그런 게 있어요. 네. 시장에서 사실 블룸버그 데이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톰슨 그러니까 지금은 레피니티브죠.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를 저는 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봐요. 네. 블룸버그는 좀 단말기 같은 개념이어서.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타 산업재, 부동산, 반도체,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이익 모멘텀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는 이런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도 좀 양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단에서는 가이던스 상향 하향 데이터를 좀 보자라고 그래서 말씀을 미국 드리고 보면은 있는데 항상 시안의 시장에서 이제 가이던스 갖고서 맨날 출렁대고 네, 하는데 이걸 좀 맞습니다. 이해해 놓으셔야 돼. 미국 가이던스 면 이거 설명 좀 해줘요. 네, 가이던스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실적 추정치를 회사 자체적으로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도 영업 실적 전망이라는 공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최근엔 좀 높아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는 기업들이 많지도 않고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회사의 내부적인 목표 정도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데이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느냐 쇼크를 기록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더라도 가이던스 다음 분기나 뭐 올해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이던스 데이터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하다고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은 2분기에 좀 많이 강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애초에 데이터를 받고 가공을 할 때는 과거 데이터를 쭉 다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19년 2분기 이외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19년 2분기 가이던스 주면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컨퍼런스 콜 듣고 다 수정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다음부터 1년 수정하거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2분기 나오고서 가이던스 나오면 왜 가이던스 중요하냐 물어보면 이게 너무 심플한 답변이에요. 이후에 컨센서스가 수정되고 그게 모멘텀이 변하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모멘텀 변화된 숫자를 보느니 가이던스 딱 보면 그냥 때리는 그쵸. 거지 안 좋으면. 이해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하루로 끝날 줄 아니까 이게. 그쵸. 이게 상당히. 사실 뭐 19년 2분기 이전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2분기부터 좀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의지할 만한 데이터 뭐 종목에서 회사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 현업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EPS 가이던스를 상향한 종목이 몇 종목이었냐면은
102개 정도 됐고요. 하향한 종목은 40개 정도,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엔 가이던스 상향이 한 60여 개, 하향은 한 40여 개 종목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종목 자체는 한 2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시즈널리티가 있어서 4분기에는 가이던스를 좀 적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림 18번 페이지 11페이지에 그림 18번을 봐주시면은 가이던스를 상향한 종목 그리고 하향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한 실적 발표를 한 당일날 당연히 주가 수익률이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이후에 한 14일 정도까지는 가이던스 상향을 했느냐 하향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가이던스 상향한 종목이 S&P 500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내고 하향한 종목은 S&P 500 대비해서 마이너스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그 주식들 보면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실적 잘 네네. 나왔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이렇게 주가가 보통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오히려 네네. 이렇게 너무 잘 나오면 빠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좀 그런 거보다는 잘 나오면 또 올라갔어도 더 그쵸, 추세적으로 가는 네, 경우도 네, 좀 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징들이. 네, 시장 자체가 일단은 좀 추세적인 상승장이었던 지가 뭐 5년, 6년 돼버렸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플러스 그때까지 우리처럼 그냥 너무 카더라 위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확인하고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래야 그 기계적으로 그 숫자를 갖고서 기계적으로 뭐 트레이딩 된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네네네. 그런 것도 많잖아. 그렇죠. 시스템 트레이딩도 많고 정성적인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좀 장기 투자를 많이 해요. 타임 호라이즌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월 정도 아니면은 길게 가봐야 분기 정도 하기 힘든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초반에 뭐 적자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미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성, 성장 전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장외 주식을 했었는데 네. 그 장외 주식 시장에 약간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실적에 크게 상관없이 내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싶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태우고 그쵸. 장외에서도 그 비싼 밸류를 주고 들어가는 네, 거지 그쵸.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해한다면 한국 시장도 그런 종목이 존재한다면 유통시장에 그런 네. 투자들이 들어올 텐데 유통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좀 적은 편이고 미국은 뭐 아마존, 구글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 그럼 중국의 대단한 기업들도 미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예.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징동도 가 있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이던스 상향과 하향을 따로 떼어서 넣어놨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13페이지 봐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좀 불만이 좀 있는데 들어볼게요. 얘기합시다. 네, 그렇죠. 반도체와 ISM 지수를 좀 관련해가지고 이익 추정을 해서 제가 지난 분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혹은 4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반등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긴 내가 한데 이게 불만이라고 얘기해. 나는 계속 재고가 좀 털린다. 섹터 애들 네. 보고도 받으니까 네. 나는 재고는 네. 떨리고 있다를 듣는데 이제 그래서 퀀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지 뭐. 정성적인 부분에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그냥 ISM 지표 하나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좀 고민을 많이 돼서 사실 정성적인 부분들도 좀 찾아봤는데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분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은 물론 수요가 회복하는 건 맞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은 마켓 시어를 늘려가겠다는 정책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연되는 모습이 2020년 상반기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했던 간에 그림 20을 보시면 ISM이 여기서 더 아래로 막 심하게 꼬라박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건 돌아설 시점도 다가오고 있는가 네. 우겨야지. ISM 지표는 사실 지금 9월 거까지 나왔고 10월 거까지 봐야 되기는 해요. 봐야 되기는 한데 어찌됐든 9월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안 좋게 나왔고 뭐 2009년 6월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수치였으니까요. 좀 특징적인 거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넣은 이유는 그림 22번을 봐주시면은 반도체 업종의 YY 순이익 증가율이랑 ISM 제조업 지수의 YY 순이익 지수의 YY 증가율을 보면은 알스케어 값이 너무 높게 나와요. 0.85야. 네네네. 어마어마하지. 이거는 굉장히 정말 선형성이 높은 네네. 거지 둘이. 제가 데이터 뭐 가공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 정도 상관계수가 나오는 거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데이터를 보고 좀 넣어보자라고 해서 좀 넣어놨고요. 사실 이게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 게 2019년 2분기에도 2분기 반도체 업종 순이익 증가율이 저점이다라고 컨센은 잡혀 있었어요. 근데 현재 보면은 3분기가 저점으로 또 이연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SM 지표 그래도 한번 좀 믿어보고 넣어보자 해서 좀 넣었고요. 잘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보고 있으면 어디가 저점이야 논쟁. 그러니까 내년 1분기냐, 네. 4분기냐, 뭐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또 이연이 될 수도 있죠. 알았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주가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하반기 업황 개선을 미리 선반영해서 실적 저점이 언제인지는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익 증가율의 저점이 점점 이연이 되다 보면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트 2고요. 16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2019년 3분기 S&P 500의 순이익 증가율을 마이너스 1.1% 수준,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지 않는 수준으로 봤어요. 그렇기는 한데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망치를 좀 더 낮춰야 되나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불안 요인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그 불안 요인들을 제시한 부분이 이 파트 2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불안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컨센서스가 19년 3분기 말부터 급격히 하락을 하고 나도 이게 있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 갑자기 네. 이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ISM 꺾이고 이것도 상당히 안 좋아져서 컨선이 맞습니다. 뭔가 애들이 탐방 갔다 와서 나는 안 가봤지만 이 추정치를 급격히 애널들이 낮추고 있거든 지금 미국에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되게 불안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부분은 은행 업종에 대한 이익 추정치 하향이 커요. 왜냐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는 빠르게 실적 추정치를 조정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은행에 한정된 얘기일지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일지 그 부분이 저도 좀 불안합니다, 현재. 네, 그러하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 비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익을 추정하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ISM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과거의 트렌드가 어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17페이지에 그림 27번을 봐주시면은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컨센 대비해서 발표 실적 비율이 좀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12년 2분기가 컨센 대비 발표 실적이 낮았던 유일한 시점인데 이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앞에서 컨센서스 말씀드린 대로 S&P 500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제 20페이지 봐주시면은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앞에서는 이 이익을 총합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 기준으로 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이 얼마나 많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시도를 퀀트들이 하는데 네. 우리는 표본이 너무 적고 그렇죠. 그리고 좀 얘네들 표본이 변동성이 많아서 상당히 커요. 신뢰할 네. 만해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특히 서프라이즈가 비율이 되게 내려온다는 거는
뭔가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대했던 걸 못 미치고 있는 거고 이후에 되게 네. 모멘텀이 강화되는 거거든 아래쪽으로. 그래서 눈높이 대비 기업의 이익이 어떤가를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그림 32, 33번을 넣어드렸는데 같은 그림인데 이제 시기를 좀 달리해서 넣어드린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S&P 500의 순이익 증가율과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에서 쇼크 종목을 뺀 거를 이제 전체 종목으로 나눈 그 비율을 넣어드린 건데 보시면은 변곡점에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말씀드린 지표와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도 2017년 4분기에서 18년 한 3분기까지를 고점으로 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그래도 미국 업종 데이터 보여줬는데 뭐 한번 데이터를 보시고 근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들이 아까 좋아지는 것이 맨 앞에 적어놨지만 우리랑은 막 컨셉이 맞진 않더라고. 그렇죠. 네, 혹시 오해들 항상 하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파트 3에 있는 어닝비 밸류 이걸 데이터를 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급마무리한 이유는 내가 나간다고 했더니 지금 빨리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좀 있어서 그럼 마무리 짓죠. 이리오너라 이리오.